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안 해놨네요. 지난 밤에 해외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설명 나오는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 조금 달라 보였어요. 일단 독일 증시가 거의 한 2% 가까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우지수가 0.96이니까 한 1%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1.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좀 크게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한강 뭐 그쪽에 그 관세를 부과하는 그 부분이 압박을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저 야간 근무를 하니까 오후에 봤을 때 독일 증시가 먼저 많이 빠졌습니다. 미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좀 오르는데도 독일 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의 영향으로 해서 같이 이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증시가 많이 빠진 이 부분이 단순하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것 때문에 그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설명에 그렇게 뉴스 같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일단은 이 독일 증시가 많이 빠진 부분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게 상당히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그동안 올랐는 게 있어서 뭐 빠지는 거는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 압력을 오늘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뒷부분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분봉인데요.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다가 지금 좀 들어올리다가 다시 약간 밀려서 조금 어정쩡한 상황, 마이너스 0.73%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 쪽에 급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아래쪽에 압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외 증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해외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뭐 플러스 0.2 정도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반등하면 그동안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지지를 받고 돌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근데 요즘 증시 주변 환경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또 어떤 돌발 뉴스로 해가지고 변화가 생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거의 뭐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시 또 홍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변화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계속 대응하다가 한 방 잘못 맞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빅텍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조금 재밌는 부분이죠. 지금 막판에 그 빅텍에 승부를 걸다가 손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스페코하고 빅텍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스페코하고 빅텍하고 이월드하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좀 꼬이긴 꼬였어요. 시간 외에서 일단 제일바이오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나눴다가 한 5% 올라갔을 때 팔아도 됐는데 제일바이오를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팔고 나서 이제 빅텍하고 스페코 쪽으로 물량을 더 실기 위해서 왜냐면 지수가 내려오면 빅텍 스페코가 반등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일바이오를 시간에서 정리하고 빅텍 스페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더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매매를 많이 했네요. 참
실속 없이 너무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빅텍하고 스페코를 제일바이오 정리했는 걸 가지고 빅텍 스페코를 추가 매수해 가지고 이걸 그 어디에서 매도했느냐 하면 그 3,205원, 3,500원 이런 정도에서 빅텍이 3,205원이니까요. 여기쯤겠네요. 빅텍은 여기서 정리를 했었고요. 아닌데요. 잠깐만요. 이거 빅텍 3,205원 맞네요. 3,205원이니까 오늘 3,205원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익 실현했고요. 스페코도 3,500원 여기서 일단 일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추가로 잡았다가 올라갈 때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 아시아나 IDT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건 역시나 계속 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다시는 아시아나 IDT는 매매를 안 해야 되겠다. 약간의 손해보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남아산업하고 이월드하고 야, 오늘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갖고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네요. 이거 이렇게 설명이 될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될 게 아니네요. 빅텍이 중요하니까 빅텍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그 남아산업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해서 이제 그 개각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그쪽 관련주 쪽으로 해서 남아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월드는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 쪽으로 대선 테마가 움직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수가 힘을 못 쓰니까, 지수가 그 하락 쪽으로 힘을 못 쓸 때는 대체로 대선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를 잡았었습니다. 남아산업 이월드는 가지고 있었는 상태, 우원개발, 특수건설 이렇게 잡았는데 뒤에 가서 결정적으로 이 뉴스가 한 방 터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빅텍이 급나가는 모션이 나왔죠. 이거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주문 못 넣어가지고 버야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요. 놓쳤습니다. 이거 여기 잡았으면 정말 좋았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급박하게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보야이가 걸려버리는 바람에 미처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이 푸른 기술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경협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10몇 프로까지 올라갔지 싶으면 돼요. 쫙 치고 올라가는 이 흐름, 대다수의 경협주들이 다 그렇죠. 아마도 푸른 기술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상으로 봐도 강하게 쫙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동안 빠졌던 걸 거의 많이 할 뻔했는데 이런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빅텍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충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경협주의 대장은 푸른 기술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개념인 전쟁 관련주 쪽은 빅텍이 대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올라서 대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딱 대칭되게 주로 움직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빅텍이 반대쪽에 대장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텍이 급락 나올 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북한에서 오늘 북한 외무성 쪽인가요? 그쪽에서 담화가 나왔는데요. 그 담화 내용을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먼저 봤더라면 빠르게 대응했을 건데 이낙연 관련주 매매해놓고 나서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출근 준비한다고 이제 씻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왔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확 나와가지고 뉴스를 막 급하게 찾았습니다. 막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북한의 담화문인데요. 뒤에 지나고 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담화문 내용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이때까지 미국을 위해서 성의 있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놔라 이런 의미인 거. 기존에 답을 내놓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 문장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걸로 받을지는 미국에 달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아마도 해석을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하게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했다면 미국이 좋게만 나오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문장의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것을 받을지는 미국에 달렸다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의 차이가 저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냐면 북한에서 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걸로 받을지는 미국에 달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 날 대화라는 좋은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ICBM이라는 그 미사일로 선물로 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해석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변화된 모습을 안 보이면 우리가 한 방 쏘겠다. 그러니까 대화로 나와라. 이 얘기를 그 크리스마스를 인용해서 그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니까 이제 12월의 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2월 끝날 때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미사일 한 방 쏴버릴 거고 좋게 나오면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쪽 저쪽 다 따져보면 뭐 기존의 그 내용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미국에서 양보해라 이 얘기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미국이 빨리 그 양보를 하고 우리한테 대화를 요청해라 이게 핵심인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어서 선물 주세요 하면서 북한에다가 너 뭐 하고 싶은 거 다 줄게 이렇게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농담삼아 뭐 크리스마스 주고받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 그 제가 봤을 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뭐라고 거기다가 그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기존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이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서로 그 군사적으로 대치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평창 올림픽 하는 즈음에 다시 대화 모드로 바뀌면서 이제 그 즈음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미사일을 쏘겠다고 버튼이 나한테 있다 하고 트럼프는 나한테는 더 큰 버튼이 있다 하고 이렇게 하던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급선회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급선회 했던 게 제가 봤을 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그 용인하면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풀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북한이 최근에 스웨덴 그 회담할 때의 그때의 모션을 보면 기존의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이 구도에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핵은 이야기 안 하고 우리 핵 가지고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말고 제재부터 먼저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재를 풀면서 핵을 감축하는 뭐 이게 서로 막교환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스웨덴 그 회담 갔을 때 그때 북한에서 하는 말은 제재부터 풀어야 그 다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대화할 대상을 핵 포기 이 부분을 이제 경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 대북 제재하고 이렇게 협상으로 서로 같이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돌연듯 핵은 빼고 제재를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이걸 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거 안 하고 너거부터 양보하면 내가 그 다음에 이거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국이 그걸 받으면 제재를 먼저 풀어버리고 다음에 대화하자 이러면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제재 다 풀어버렸는데 경제가 돌아가 버렸는데 북한에서 답답한 게 없는데 급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미국에서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트럼프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업적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북한과의 기싸움에서는 여기서 양보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놔라 이렇게 미국에서 뭔가를 내놓고 대화를 요청해라 안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내겠다 이 이제 저는 협박성으로 들리는데 이걸 그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북한에서 미국에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 또 경협주가 막 급등한다면 저도 빅텍 손절하고 그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붙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아직 그 북한의 그 담화를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고 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텍이 지금 한 4.8%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물론 이제 빅텍의 가장 큰 단점은 그동안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반등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뉴스 한 방으로 해서 경협주가 급등하면서 아주 빠르게 그냥 손절이 확 나버렸죠. 그래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 틀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짧은 시간에 틀었기 때문에 다 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또 계속 추가적으로 이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니까 우리 오늘 밤 내일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좀 큰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미국 감축 쪽에 또 루머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런 차원으로서 올라갈 건데 현재 위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손절 물량으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경협주를 오늘 그 한창을 한번 매매했었습니다. 이거 급등하기 전에 한창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잡았다가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이게 그때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꾸 끌어올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눈이 자꾸 갔는데 그리고 푸른 기술이 대장이니까 얘도 한번 잡아야지 갖고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뭐 괜히 이거 지난 거 보면 또 속만 쓰리겠지만 푸른 기술 잡았었죠. 오르기 전에입니다. 14,350원이니까요. 14,350원이니까 14,350원 여기죠. 푸른 기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를 하고 나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잡았는데 이 타이밍이 참 너무 빨라가지고 느낌이 그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잡았는데 별로 큰 재미가 없길래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뉴스는 뒤에 나왔죠. 그래서 확 올라가 버렸는데요. 촉이 너무 빨라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느긋하게 하다가 여기쯤 잡았으면 여기쯤 잡았더라면 먹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놓쳐버렸기 때문에 놓친 건 제 고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텍에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아산업하고 이월드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한 두 종목 정도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서원이 단일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현재로서는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저가형이다 보니까 저가 종목은 잘 올라가더라도 개인적으로 조금 꺼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 남아산업하고 이월드를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길게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빅텍은 단타 관점으로 이게 이 뉴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빅텍의 조환 접근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하락 압력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해외 증시가 상승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버리면 빅텍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락 압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의 압력만 주면 손절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아, 35원에 끝나네요.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푸른 기술이 약간 들어올리면서 끝났고, 이게 뉴스 자체로는 제가 말했던 그 해석은 뉴스 자체의 해석이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 푸른 기술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많이 빠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호재성만 재료가 나와도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로 위로 튕겨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땡겨 올릴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방향을 잡게 될 거고, 빅텍은 반대 개념이죠. 급등할 때 여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물려버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때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아직 정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조금만 눌러버리면 놀래가지고 거의 손절하면서 튕겨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뉴스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큰 게 없는데 물려있는 사람들이 워낙 이쪽에 많아서 그래서 아래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비중을 줄여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200만원만 남기고 정리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잡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요. 200만주가 640주니까요. 지금 1558주 마이너스 640주 하면은 918주인데요. 일단 뭐 오늘 그 흐름에서 손실 본 건 손실 본 거고, 이걸 또 내일로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 뉴스로 봤을 때는 이게 빅텍이 내려오는 게 아닌데 그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비중은 좀 줄이겠습니다. 괜히 너무 많이 가져갔다가 제가 그 해놓은 약속도 있고 해서 918주를 줄이겠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일단 비중 줄이고 한 200만원만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가 하도 본전이네요. 한 10만원 벌고 있었는데 출렁하면서 거의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상당히 잘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한산업도 올라가고 있었고, 남한산업도 잘 올라가고 있었고, 우원개발도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 출렁하는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지금 이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은 또 좀 모호한 점이 있는 게, 이게 경협주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게 경협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낙연 총리 테마인지 경협주 테마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덕분에 그 영향으로 해서 우원개발 보시면 쫙 올라가는 이게 그 영향을 좀 받는 거거든요. 남북 경협주 쪽으로 해서 철도 건설 뭐 이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인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이낙연 총리 관련주 분위기 좋은 게 깨져버려 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낙연 총리 관련주 4종목 딱 해갖고 한 10만원 딱 벌어놓고 느긋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게 빅텍스 패코 100만원씩 남겨놨던 게 손실로 빠지면서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붙들고 있어 봐야 오늘 뭐 큰 적은 없고, 여기 빨갛게 나오는 이 부분이 대체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 테마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돼지열병 백신 관련주인데요. 오늘 대거 빠지네요. 이게 아마 이쪽으로 남북 경협주 쪽으로 뉴스가 터지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던지고 저리 갑니다.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호재가 발생하면 일단 던져버리고 매수를 하죠. 반았던 종목을. 그러니까 그 힘으로 해서 뉴스 해석도 필요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겁니다. 막 살려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담화가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면 야 이거 뭐 대왕갑다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상한가 먹자 이러고 이제 막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제 다 던지고 가는 거죠. 원래 빠지고 있는 데다가 더 던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대절병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황은 아니네요. 죽은 상황은 아니고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고 그 다음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텍은 동물 구충제로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고 이대로 버티는 걸로 봐서 동물 구충제 무슨 관련 뉴스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강해 보이는 종목들 쭉 등록한 건데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좀 밀렸고요. 한솔테크닉스 이 종목이 의외로 강하네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장중에 봤었는데 한 이 정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끝났네요. 일단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 빅텍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빅텍하고 남북경협주 이 부분의 힘싸움이 가장 긴박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 대체로 밀렸죠. HLB는 더 많이 밀렸네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된다는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 개인들이 상당히 조금 힘들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바이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HLB 이런 종목들은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물건 사러 오면 저하고 이제 짧게 계산하는 동안에 뭐 어떻게 좋습니까 이렇게 주고받는데 제가 남북경협주가 이제 갈 때쯤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는 초창기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이오 관련주 매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관련주는 제가 들어가지 않는 딱 하나 이유는 물론 알테오젠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천만 주니까 주식 수가 많지 않죠. 실적 보시면 계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죠. 올해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년 되면 상장 폐지지 싶은데 이 앞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무슨 약품 수출 계약하면서 1조 몇천억짜리 수출 따내니까 상한가로 빵 찍죠. 원래 5만원짜리였는데 6만원까지 그냥 상한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이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고 뭐 이런 신약 개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잡았다가 만약에 연말 되어 갖고 상장 폐지 조건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불안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바이오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와가지고요. 일단 요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658만원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